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드디어 디비알레 제미니2 리뷰입니다. 출시 가격이 무려 20만 원이나 올라서 62만 원이나 되는데요. 그 가격 차이만큼 확실히 좋아진 부분은 사실 화이트 노이즈밖에 없네요. 과연 노이즈 하나에 20만 원을 더 태울지 말지는 리뷰를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디자인은 패스하고 성능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제미니 1이 2년 전에 재측정 환경 기준으로 원탑이었죠. 지금 기준으로도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미니2는 그 1보다도 성능이 미세하게 더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1dB 차이면 생각보다 그리 큰 차이는 아닙니다. 심지어 전 대역 차음성은 오히려 1보다 살짝 떨어지게 측정됐네요. 물론 이것도 1dB 차이면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차이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차음성 자체는 1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물론 실제 특성을 자세히 보면 확실히 더 좋아진 건 맞습니다. 일단 피크 성능이 확실히 더 높아졌고요. 주파수 대역별 편차도 줄어들었습니다. 데시벨 평균 수치가 비슷하더라도 대역별 편차가 적을수록 체감적인 차음성이 좋죠. 그리고 제미니2가 체감적으로 가장 좋아진 점이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제미니1은 노이즈가 꽤 큰 편이었죠. 제미니2는 비슷한 성능이면서도 노이즈를 확실히 줄였습니다. 이제는 노이즈에 민감한 분들이 쓰기에도 크게 거슬리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졌네요. 그 이유는 제미니2가 초음 제어 신호 처리 강도가 약해진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차음성만 비교해보면 제미니2가 저음에서 5dB 이상 확실히 더 좋아졌죠. 그런데도 노캔 성능이 비슷하다는 건 신호 처리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차음 성능은 이전 모델 수준도 이미 충분히 좋으니까 이번에는 음질에 좀 더 신경을 썼네요. 대신에 주변 소리 모두가 음량이 살짝 작아진 느낌입니다. 안 그래도 피크 음량 자체도 낮아졌는데요. 튜닝도 목소리 중심 세팅으로 바뀌어서 체감 음량은 더 떨어집니다. 제미니2에서 기능적인 변화로는 소음 제어 단계 조절이나 소음 제어 자체를 끄는 기능이 없어졌네요. 단계 조절이 없어진 건 괜찮은데 소음 제어 기능을 완전히 끌 수 없는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바람 소리에 관련해서는 외부 마이크에 윈드 디플렉터가 크게 추가되기는 했는데요. 실제 바람 소리 억제력은 크게 차이가 없이 여전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도 바람 소리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줄여주는 기능이 있어서 노캔 모드에서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네요. 지금부터 실제 소음 제어 성능을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This is J3 Metro. Transfer is available to the A, C, and R train.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이제 연결성 측정 결과를 보죠. 레이턴시는 제미니 1에 비하면 0.1초 정도 확실히 줄어들었는데요. aptX 코덱은 딜레이가 점점 줄어들다가 버퍼가 리셋되면서 소리가 한 번씩 안 나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미니 1은 다시 테스트해봐도 그런 현상이 없는데 2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무선 신호 강도는 측정 수치상으로는 1보다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요. 제미니 2도 수치상 크게 문제없는 충분히 좋은 수준입니다. 통화 품질은 제미니 1보다 소음 억제를 좀 더 중시한 세팅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 환경에서 목소리까지 같이 뭉개지는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큰 환경에서 쓰기에는 통품이 여전히 좀 아쉽네요.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DBR의 제미니2는 외부 마이크에 물리적인 윈드 디플렉터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신호 처리 과정에서도 바람 소리를 줄여주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소음 환경에서는 소음 억제력이 강해진 대신에 목소리가 좀 뭉개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소음 환경에서 목소리 전달력 자체가 개선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네요.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드라이버 크기는 제미니 1과 동일하게 10mm 구경인데요. 진동판에 티타늄 코팅이 추가된 차이가 있습니다.
코팅 차이가 있는데도 소리 자체는 예전과 크게 차이가 없네요. 이 정도면 거의 제품 편차에 가까운 미세한 차이입니다. 소리 튜닝은 여전히 하만 타겟 플랫에 맞춘 느낌이 강하고요. 고음에서 찌르듯이 과한 고음 피크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고음 쪽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들이 약간 보이는데요. 일단 반파장 공진 주파수가 낮아진 건 기본 이어팁 사이즈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고음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높아진 건 티타늄 코팅 덕분인 것 같네요. 제가 제미니 1을 리뷰 때는 소리가 다 좋은데 고음 피크가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죠. 제미니 2도 그 문제를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출시 가격이 제미니 1은 40만원대였고 제미니 2는 60만원대입니다. 이런 하이파이 브랜드의 이어폰이 60만원대까지 올라가면요. 주요 구매층은 총알의 여유가 있는 40대 이상 아재분들일 수밖에 없죠.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얌전한 어쿠스틱 음악을 주로 감상하시는 편입니다. 그런 어쿠스틱 음악을 듣기에는 이어폰의 자극적인 소리가 오히려 듣기 좋은 착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쿠스틱 음악만 듣는 분들이라면 드비알레 이어폰의 소리 튜닝이 상당히 괜찮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음원 자체가 자극적인 현대음악 장르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제미니같이 소리의 선을 넘는 피크가 있으면 여지없이 듣기 싫은 왜곡으로 느껴집니다. 올라운드 관점에서는 확실히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제미니 1을 리뷰 때는 그 자극적인 고음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반면에 제미니 2는 확실히 높아진 가격에 맞춰서 아재 유저층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측정 데이터 기반으로 리뷰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만 보고 리뷰한다는 억가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데이터만 보고 리뷰할 거면 애초에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대본 녹음하고 영상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말로 설명하면서 리뷰하는 이유를 제미니 시리즈가 잘 보여주네요. 그리고 주파수 응답 그래프 비교에 대해서도 하나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측정 리뷰들은 보통 500Hz나 1kHz 같은 특정 주파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상대적으로 정렬합니다. 그런데 500Hz를 기준으로 정렬해보면 하필이면 제미니 1이 딱 그 부분이 튀죠. 그래서 제미니 2가 1보다 저음도 많고 고음도 많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건 500Hz 기준으로 제미니 2가 음량이 그냥 더 높은 거고요. 이대로 음량을 맞추고 귀로 들어보면 제미니 2가 음량이 높은 만큼 훨씬 더 좋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상태로 제미니 2가 저음도 고음도 더 선명한 V자 소리라고 평가한다면 그건 완전 엉터리 리뷰죠. 이런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측정을 할 때부터 전 대역 절대 음량을 기준으로 똑같이 맞춥니다. 전 대역 에너지에 대해 C 웨이팅을 걸었을 때 94dB이 되도록 음량을 맞추면 실제 체감 음량도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제 경험상 이 방법이 세부적인 주파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감 음량을 일치시키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리뷰에서 그냥 측정 데이터만 보여주는 건 측정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를 실제 청감 특성과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할수록 측정 리뷰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해집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음질 특성들은 빠르게 살펴볼게요. 착용 깊이는 최대한 깊을수록 반파장 공진이 높은 주파수를 밀려납니다. 그리고 초고음의 넓은 딥도 메워져서 체감적인 해상력이 더 좋아지죠. 그래서 이어팁은 내 귀에 맞는 가장 작은 사이즈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주파 외율은 제미니 2가 확실히 더 좋아지긴 했는데요. 제미니 1도 사실 별 문제없이 괜찮은 수준이라서 체감적인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코덱에 따른 고주파 외율은 안드로이드 AAC 코덱에서 좀 저하되고요. aptx도 자세히 보면 고음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0.1% 선은 유지하고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들은 아니네요. 최대 출력은 제미니 1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무선 이어폰들 중에서는 좀 낮은 편이지만 쓰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미니들의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이퀄라이저는 기존과 동일한 6밴드 EQ를 지원하고요. 프리셋도 똑같이 5가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쓸만한 프리셋이 없는 것도 여전히 똑같네요. 추천 EQ 값은 제미니 1 추천 값보다 고음을 전체적으로 좀 더 내렸습니다. 진동판에 티타늄 코팅이 추가돼서 그런지 고음이 좀 더 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새 추천 값이 고음이 너무 처진다 싶으면 원대 추천드린 값을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EQ를 적용한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지금까지 DBR레 제미니 2에 대해 살펴봤고요. 디자인도 작아지고 노이즈도 줄어들고 해서 확실히 좋아진 건 팩트입니다. 다만 기본 성능 자체는 제미니 1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도 팩트죠. 사실상 노이즈 하나에 20만원을 더 태울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기존 제미니 1 유저분들은 노이즈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넘어갈 정도는 아니고요. 새로 사는 입장에서도 반값 이하로 제미니 2급 성능과 사운드를 맛볼 수 있는 제미니 1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심지어는 배터리 연속 사용시간 스펙도 제미니 1이 1시간 더 깁니다. 전작을 너무 잘 만들어버려서 발생하는 아이러니죠. 그래도 종합적인 성능이 이 정도로 좋은 제품은 현재 시점에서는 소니 마크5 정도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생각나진 않네요. 통합 품질 빼고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돈으로 떼온다고 생각하면 은근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어쿠스틱 음악을 주로 들으면서 노이즈에 민감하고 노캔 성능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질러볼 만한 제품이죠. 가격이 60만원대인데 aptX 어댑티브 같은 고해상도 코덱이 빠진 부분은 기분이가 좀 나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덱에 의한 소리 차이는 별 의미 없습니다. 애초에 무선 이어폰 자체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때문에 사소한 음질 차이들은 다 묻혀버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LDAC이나 aptX HD 같은 고해상도 코덱은 사실 플라시보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코덱 지원보다는 제가 리뷰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실제 음질 특성 자체에 집중해서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이상 아레즈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